12년 동안 못한 거를 1년 만에 맨 처음 장사 프랜차이즈 했을 때는 매출이 700 이렇게도 했고 돈가스 바꾸고 나서 막 2000 그 정도까지 가긴 했는데 컨설팅 그럼 이후에는 최고 매출 어느 정도 찍었죠? 지금 5200까지 5,200만 원. 7월 이후로 계속 그렇게 나왔고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매출 어떻게 달성했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다점포항 김별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기버 회원분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돈가스 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우호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다점포협회 기버 몇 기 회원이시고 신청 시기가 언제인지 얘기해주세요. 저는 3기 회원이고요. 22년 6월부터 들어오게 됐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매장 상호명 네. 어떤 상권에서 몇 평짜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호카츠라는 돈가스 전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17평이고요. 테이블은 4인석 7개, 2인석 하나 해서 총 8개. 보증금 월세가 어느 정도 하나요? 보증금은 3천에 160만 원. 160만 원. 네. 부가세 포함? 아니 부가세 포함하면 176만 원. 176만 원 정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17평 되게 작은 평수 돈가스 집을 운영하고 있네요. 네. 근데 지금 나이가 되게 어려 보이세요. 몇 어. 살이시죠? 저는 이제 빠른 89년생. 아, 36살. 36살이고 네네. 장사한 지 지금 13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장사할 때 그 신용불량자가 됐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었죠? 저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건물에 전 건물주가 운영하던 키즈카페에서 학생 때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건물주분이 그 키즈카페 내에 있는 식당을 운영해 볼 사람을 저한테 소개시켜달라 말을 하셔서 원래 요식업에 꿈이 있어서 바로 제가 하고 싶다고 말을 했더니 같이 일했던 동료분이 그럼 같이 하자 해서 동업으로 시작하려 했는데 그 키즈 카페 부도가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키즈 카페를 판매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1층에다가 지금 있는 자리에다가 월세를 좀 싸게 해줄 테니 여기서 장사를 해볼래? 해서 그 당시에는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했었어요. 업종은? 일식, 퓨전, 도시락 그런 거를 했었었는데 그것조차도 6개월 만에 건물 자체가 그때는 부도가 아예 나서 보증금이랑 그냥 식자재랑 싹 날리고 이 시대 때 돈도 없었을 텐데. 예, 그래서 그때도 돈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손 빌리고 대출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예, 그걸 싹 날리고 순식간에 빚이 몇 천만 원 생기면서 이거야. 네. 그러면 장사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 뭐 약간 그런 마음이 들 법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다가 그럼 다시 또 장사를 결심했는지. 장사 안 하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한 1년 좀 지나서 이제 새로 바뀐 건물주한테 연락이 왔어요. 건물이 자기한테 넘어왔다. 혹시 다시 영업할 생각이 있냐? 그 당시에는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그만두게 돼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안 하면 또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당시에 돈이 없잖아요. 그때도 신용불량자였고 계속 갚으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시 회장님한테 솔직히 돈이 지금 구하면 500밖에 못 구한다. 그 네. 500만 원조차도 지금 누나가 적금 누나 적금을? 누나 적금 깨신 거야. 나머지 보증금이나 부족한 부분은 제가 운영하면서 그거를 내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일단 500만 원 주고 이제 뭐 6개월 계약서 자체를 그렇게 썼죠. 제가 장사하는 사람들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외식업에서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되게 많이 만나고 또 알고 있는데 식당을 몇 번씩 망해본 경험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없는 게 이상한 적도. 그래서 저는 망했고 내가 신용불량가 됐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실력을 갈고 닦고 노력을 해서 마지막에 승자가 되는 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잘 이루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표님 위치한 그 상권 자체가 나이스하진 않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건물이 부도난 직후다 보니까 죽은 건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돈도 없었고 거기에 시설이 다 있으니 잘하면 되겠지라고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C급, D급 상권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다점포 기버 컨설팅 회원을 신청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됐는지. 매출이 제일 컸고요. 코로나도 직후였고 하루라도 손님이 없을 때는 진짜 오늘이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안 오시나? 날씨가 너무 좋은 날에는 다들 놀러 가서 동네에 사람이 없나? 맞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장사가 됐을 때는 매출은 진짜 어느 정도 굉장히 나온 것 같은데 막상 통장을 보면 남는 돈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임대료가 비싼 건지 관리비가 비싼 건지 아니면 물가나 이런 게 너무 올라
나와서 남는 게 없는 건지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고민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장사 그 프랜차이즈 했을 때는 매출이 진짜 안 나오면 월 매출이 700 이렇게도 했고 돈가스 바꾸고 나서 막 2,000 정도까지 가긴 했는데 3,000을 너무 뚫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한테 도움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컨설팅 받아보자.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대표님 1기 구할 때 영상을 봤어요. 그 당시 때는 코로나 시즌이라 컨설팅 비용이 좀 컸었는데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3기 컨설팅 하기 전에 돈을 모아서 들어가자. 컨설팅 전에 그 평균적인 매출 어느 정도였죠? 1,500에서 2,000 정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네. 컨설팅 그럼 이후에는 최고 매출 어느 정도 찍었죠? 지금 5,200까지 5,200만 원. 7월 이후로 계속 그렇게 나왔고요. 네. 8월에는 심지어 저희가 더 배우러 네. 일본을 간다고 일주일 쉬었었는데 그때도 무려 5,000이 나왔어요. 원래 안 쉬었으면 한 6천 가까이 그랬을 나왔겠네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제가 진짜 12년 동안 못한 거를 1년 만에 5천만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10년 전에 대표님을 만났으면 지금은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 하루에 예를 들어 100만 원만 넘었다. 그럼 오늘 정말 선방했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200만 원이 안 나오면 아 오늘 가게 좀 사람이 너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인드가 바뀌었고 돈가스 업을 하시는 사장님은 알겠지만 돈가스로 5천만 원 넘어가는 일은 동네에 있어봤자 진짜 대로변에 있는 메이저 돈가스 가게들 이런 가게들이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꿈의 숫자였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6개월 넘게 9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계속 돌파하고 있고 거기 더 나아가서 6천, 7천 목표를 잡아주셔서 이제 이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환경이 바뀌었기에 제 목표는 진짜 다른 대표님들처럼 억 단위 보고 싶은데 위안 주는 환경하고 이게 자극 주는 환경이 있으면 이제 1단계 목표인 5천만 원 달성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8천만 원 1억 이렇게 계속 더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 목표가 무조건 높은 게 중요하다 안 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목표가 주변 환경 덕분에 이렇게 생긴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생기면 내가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또 고민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았고 또 대표님이 그걸 너무 잘 흡수해서 계속 그렇게 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였죠? 다른 식당에는 없고 우리 식당에만 있는데 그러면서 대중적이면서 매력적이어야 한다. 아, 그렇죠.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은 남한테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차별화된 부분은 대중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좋아.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표님이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와야만 하는 이유를 손님들한테 만들어줘야 한다 네. 라고 말해서 제가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지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표님이 그동안 이 호카츠라는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였죠? 언제나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좋은 분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든 식당 그렇게 호카츠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좋을 호자 써가지고 그리고 네. 저도 호자가 좋은 게 제 이름이 뒤에 호자가 들어가서 네. 내가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좋은 사람한테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식당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 태도로 내가 이 음식을 만듭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우수한 기획형 식당들이나 아니면 진짜 매력적인 식당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브랜딩을 할 때 추상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좀 찝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행복이라는 게 추상 명사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행복과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르고 소비자가 보기에는 조금 추상적일 수 있다는 거죠. 공감하기가 메뉴적인 포인트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메뉴가 다른 돈가스 집에도 있는 그 모양에 좋게 파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거기서 더 뭔가 매력이나 공감이나 더 얻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좋은 매력을 갖춘 음식까지도 지금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과 저희가 이제 그런 브랜딩을 하자 얘기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이했던 키워드가 인천이 고향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인천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계속 서구에서만 살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대표님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하고도 좀 즐겨서 갔던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죠, 거기가? 아라뱃길이라고 지금은 공원도 생겼고 많이 생기긴 했는데 전에는 그냥 진짜 천 같은 강물. 물론 아라뱃길이라는 명소가 인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인천에서 어쨌든 되게 그것도 유명하니까 대표님이 운영하는 호카츠는 인천에 계신 분들이라면 경험하시면 되게 좋은 추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메뉴를 저희가 아라뱃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받아들이는데 좀 어떠셨죠? 다들 이렇다니까. 어젠가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했던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한테는 없고 나한테만 있는데 대중적이면서 좋은 매력도를 갖춘 음식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뭔가 차별화된 포인트를 강하게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대표님도 본 적이 없는 거니까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낯섦 자체가 차별화를 만들어가는 첫 관문인 것 같아요. 처음엔 되게 막막했죠. 되게 좋은 내용이고 실행을 옮겨야 되는데 실행을 하려고 해도 길을 모르겠으니까 맨 처음에는 돈가스만으로도 뭐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해도 아이들이 그림 그리면 어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돈가스로 제가 아무리 모양을 내고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런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꼭 돈가스 모양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제공하는 방식 또는 제공할 그릇 이런 형태도 차별화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점포협회에 그 비주얼 메뉴 대표님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기획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스케치 형태 그림 나왔을 때 네. 어떠셨나요, 이제? 저는 진짜 뒤통수 맞은 것처럼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막 다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지를 바꿀 생각을 진짜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신선했고 너무 좋았고 이렇게 그릇을 하는 돈가스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 네. 봤거든요. 저희가 그 아라뱃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강 위에 있을 법한 배, 그 배 모양 위에다 돈가스를 저희가 플레이팅하는 그 방식으로 했었잖아요. 대부분은 다 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돈가스를 꼭 1인분씩 팔아야 된다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큰 배 형태의 플레이팅 그릇 모양을 잡고 2인분씩 팔면 되지 이렇게 또 우리는 생각을 확장한 거잖아요. 틀을 깬 거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만든 메뉴 이름이 뭐죠? 아라뱃길, 강화고추, 유람선 모듬카츠. 네, 아라뱃길, 강화, 고추, 유람선 모든 가치라는 걸 만들었죠. 매출을 올리는데 충분한 견인 역할을 했다. 그렇죠. 전에는 광고를 하고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해도 이제 클릭률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 클릭률. 우리 플레이스 사진을 보고 보통 이 매장을 클릭하잖아요. 클릭률이 좀 더 올라갔다. 네, 많이 올라갔죠. 대표님만의 돈가스 숙성 기술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뭔지 좀 얘기해 주시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좀 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얼마 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매출 2, 3천 파는 거랑 5, 6천 파는 거랑 일단 순색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일반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안 하는 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10년 동안 뭐 12년, 13년 장사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거를 진짜 1년 만에 느꼈고 목표가 아예 달라진 것 같아요.